지금 손절해야 돼요? 익절해야 돼요? 더 사야 돼요? 추매해야 되나요? 맞아. 현금 3천만 원이 있으면은 이 주식에 몰빵 치시겠습니까? 그쵸. 아니죠. 맞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답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책은 바로 주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투자 의사결정 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대도 있다면서요. 말아야 한다기보다는 네. 의사결정의 질이 높은 확률로 낮아지는 시간대가 있죠. 언젠가요? 장중. 네. 사람들 보통 장중에 매매를 하려면 장중에 매매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그때 하는 게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그때 어떤 정보를 취득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까요? 저는 투자 의사결정을 그 전날 장 끝난 이후에 해요. 장 끝난 이후에 내일 이거 사야지, 내일 이거 팔아야지. 그렇게 장 끝나고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그날 나온 뭐 보고서들이나 이래저래 여유 있게 좀 보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좀 과한 것 같다, 팔 때가 된 것 같다, 이 종목은 좀 더 살까? 뭐 이런 결정들을 몇 가지 해요.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 이제 사고 팔고를 결정을 해놓고 다음 날이 되면은 혹시나 그 사이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또 새로운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를 그것만 확인을 한 다음에 별거 없으면 딱 그대로만 매매하고 이제 시장 안 봐요. 그냥 웬만하면 안 봐요. 시세창을 안 보세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그냥 오늘은 어쩌고 있나 그냥 확인 정도만 해요. 만약에 뭐 물론 시세창은 또 뭐 아예 안 보진 않는데 그냥 안 봐도 굳이 상관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의사결정은 전날 저녁에 해놓은 의사결정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날 내가 닥쳐서 하는 의사결정은 뭐라는 뜻일까요? 어제까지 내가 생각이 없었는데 어젯밤까지 나온 정보로는 내가 행동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나온 새로운 정보로 인하여 내가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큰 상관이 없어요. 어젯밤에 내가 이거 사야지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기분도 별로고 왠지 촉이 안 좋아 이러면서 그냥 안 하는 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리스크를 더 늘리는 거잖아요. 안 사는 거는 리스크를 그냥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 어제 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내가 사기로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사이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새로 나온 이슈가 과연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뉴스였을 확률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네, 어젯밤까지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한 거는 지금까지 나온 뭐 몇 개월 혹은 몇 년간의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내가 여유 있게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거랑 그게 아닌 오늘 내가 급하게 내린 결론 둘 중에 의사결정의 질이 뭐가 더 좋을까요? 이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날 미리 의사결정을 해놓고 당일에는 그것 중에 또 걸러낼 거는 걸러내되 그 중에서만 실제 실행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관점이면 좀 아침에도 뭐 증권 방송들이 뭐 TBS도 나오고 유튜브에서 나오고 하잖아요. 뭐 시황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아침에는 좀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보다 보면 더 솔깃해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장 시작했는데 막 어제 뭐 나스닥 급등해 있고 오늘 막 이제 막 뿜뿜뿜 하고 있으면은 막 흥분되잖아요. 흥분되죠. 네. 그래서 따라 붙었어요. 샀어. 그럼 지나고 났을 때 이 의사결정은 뭘까요? 그냥 그날 흥분돼서 기분이 좋아서 샀다라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시 제3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사람이 흥분해서 기분 좋아서 주식 사고 기분 안 좋으면 주식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의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 낮겠죠. 그럼 책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5가지가 있었는데 기록하기, 의사결정은 전날 하기,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기, 겸손함, 그다음에 감정을 활용하기인데 한 가지 정도만 더 설명해 주시면. 그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점. 우리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손절해야 돼요? 익절해야 돼요? 더 사야 돼요? 추매해야 되나요?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질문의 기본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주식이
어떤 주식이 향후에 오르고 떨어지고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자, 전체 시장의 관점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냐 마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거의 그냥 먼지 같은 예,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예. 내가 진짜 조 단위 매매하는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이상 먼지 같을 거고, 근데 나의 질문은 이거잖아요. 추가로 더 살까요? 지금 좀 벌었는데 수익 실현할까요? 혹은 좀 손해보고 있는데 손절할까요? 손절과 익절은 뭐 지금 뭐 역사상 신고가면 뭐 모두가 돈을 벌었겠지만 그런 케이스 제외하면은 결국 내 매수 단가에 달린 얘기잖아요. 네. 내 매수 단가 대비 10%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익절할까요, 말까요? 주식을 팔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향후에 이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오를까요? 떨어지면 어떤 이유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등등등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내 매수 단가는 무슨 상관일까?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내 질문은 내 매수 단가를 고려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대답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고. 네, 질문을 바꿔서 지금 내가 이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돈을 50% 벌어서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자, 50% 벌었으니까 이제 익절을 이쯤에서 좀 팔까요? 좀 이제 분할 매도 들어갈까요? 뭐 이런 질문 늘 생각하잖아요.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지금 현금 3천만 원이 있다면 3천. 이 평가액만큼 그냥 다 현금이다. 현금 3천만 원이 있으면은 이 주식에 몰빵 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의외로 대답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아니죠. 맞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잘못된 잘못된 거잖아요. 거란 그러면 거지. 답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죠. 그럼 그 순간에는 예, 팔아야겠네요. 여기서 또 한 번 살짝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뭘요?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아니라고 쉽게 대답을 낸 걸까? 예,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거가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혹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주가가 막 올랐을 거잖아요. 50% 벌었다면은. 그러면 이 차트를 내가 보고 이렇게 급등한 거 보고 어떻게 사? 이런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오르지 말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이 차트 보고는 못 사지라는 생각으로 안 사야지라고 하고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았는데 다음날 더 올랐어요. 이러면은 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 행동의 후회가 비행동의 후회보다 후회의 폭이 더 커요. 더 많이 아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보다 뭔가 내가 했는데 결과가 잘못되면은 비교 대상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만 있었어도 잘 됐는데. 예, 그러니까 원전 유지했는데.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제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 버렸다. 이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의 아픔보다 어제 내가 팔았는데 판다라는 액션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올랐다. 네. 이게 훨씬 더 마음이 아파요. 뭔가를 한다라는 건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소비했으면은 그만큼의 리스크 보상을 원해요. 심리적으로. 근데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걸. 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슬리피지. 네, 슬리피지 더하기 여러 가지 수수료 세금 하면은 일단 우리가 행동을 한번 함에 따른 비용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물리적인 돈에 대한 비용이고 심리적인 비용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거. 행동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대치가 더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팔았으면은 다음날 주식이 빠졌으면 좋겠고,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돈을 많이 벌었건 간에 팔면 그 다음날 좀 빠졌으면 좋겠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있죠. 그리고 샀으면 그 다음날 바로 주식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아니지라는 대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대답을 내렸지? 지금 내가 쉽게 내리는 대답이 처음에 샀을 때의 내 의사결정보다 과연 더 질 좋은 의사결정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죠.
가격이라는 거는 네. 호가가 있고 체결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체결가는 이제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 합의된 가격인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이라는 건 합의된 가격을 말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합의를 할 때 누가 더 여유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고, 저도 뭐 종종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에는 엄밀히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가격을 체결가라고 본다면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수는 똑같죠. 그렇죠. 네, 매수 매도가 합의가 돼야 매매가 일어나는 거니까, 네. 1000명의 1000주 매수가 있으면 1000주 매도가 있는 거죠. 네. 옷 한 벌을 산다면은 누군가는 옷 한 벌을 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는 거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격이 체결가를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가격의 오르내림, 그러니까 그 체결가가 예전 체결가보다 어떻게 변했냐, 이게 가격의 오르내림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누가 마음이 더 급하냐, 사는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해야 더 비싸게 주고도 제가 사고 싶어요가 되는 거고, 네. 사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파는 사람이 급하게 팔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더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되겠죠. 그렇죠. 네, 아주 단순한 건데, 네, 저는 일단 가격은 그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건데 떨어질 건데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지금까지 말고 앞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더 급해질 것 같냐,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급해질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더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가치 투자라는 말을 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가치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갭이 벌어질 때가 있다. 네. 그러면 투자자가 건전하게 돈을 벌려면은 가치를 잘 계산해서 가격과 가치 사이에 갭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보기에 10,000원짜리인데 지금 5,000원이네. 그럼 5,000원에 사면은 사는 순간 넌 2배 번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순식간에 그렇게 내가 사고 다음날 바로 10,000원 가진 않으니까 가격이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라. 장기 투자해야 된다.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건전한 것 같잖아요. 되게 투기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네, 기업 분석 열심히 하고 잘해서 딱 제 생각에 이 기업의 정당한 밸류는 이만큼인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엉덩이가 무겁게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잘못된 건가요? 그럴싸하죠.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쌀 때 샀고, 어쨌든 자기 생각했을 때는 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했고, 그렇게 수익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오류가? 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투자를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시장은 비효율적이야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비효율적이면은 시장은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은, 비효율적이니까 원래 10,000원인데 5,000원이 돼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왜 내가 산 이후에 10,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으로 간다라는 거는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살 때는 상충되네요. 감사하게도 비효율적이었어요. 네. 감사하게 5,000원에 해놓고 있다가 내가 딱 사면은 이 시장님께서 그렇네. 미스터 마켓께서 이제 그래, 홍진채가 주식 샀으니까 이제 내가 좀 똑똑해져 볼게, 효율적이 되어 볼게 하면서 10,000원으로 올려준다고요? 왜? 왜? 나 돈 벌라고? 왜 시장이 나한테 그래줘야 되죠?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뭐라고 가정하건 상관은 없는데 모순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땐 비효율적이고 내가 산 다음에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팔 땐 효율적, 내가 살 땐 비효율적, 내가 팔 땐 효율적? 이상하잖아요. 가치 투자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면은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투자 원칙은 많은 오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